사회를 이루는 섭리와 섭리법을 시작하겠습니다. 섭리법의 전파 과정. 섭리법이 전파되지 않았다고 하여 사회의 발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섭리법이 전파되지 않았더라도 누군가는 직관적으로 섭리법을 인식할 수 있고 그러한 이가 정치 지도자가 되어 섭리법을 실현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한 이들이 있겠죠. 극소수라고 하더라도. 한국에도 현대사에 보면 있죠. 군사정부가 그랬죠. 이러한 경우는 섭리법이 전파되지 않았어도 섭리법이 실현되며 사회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또한 섭리법을 직관적으로 인식한 이들이 제법 많이 쓸 수 있으며 이러한 이들로 조직된 정치 결사체가 정부를 지배할 수 있다. 현 시대에서 이런 정치 결사체는 통상 정당이라고 부르죠. 이러한 경우도 아까 마찬가지의 이유로 사회의 발전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섭리법을 직관적으로라도 인식하는 이가 생기는 일은 우연적인 일이며 그러한 이나 그러한 이들로 조직된 결사체가 정부를 지배하는 일도 매우 우연적인 일이다. 이러한 우연 속에서 시장 지배 시대 제도가 도입되어 발전한 현시대 국가들은 매우 운이 좋은 국가들임이 분명하다. 그래요. 아주 우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의지를 지닌 통치자나 정치 결사체가 없으면 시장 지배 시대 제도 도입이 되어 발전한 국가가 되기 어렵죠. 초창기에 보면 그런 정치인, 정치 결사체가 힘이 있어야 되겠죠. 통상 권위주의 정부인 경우가 많겠죠. 어느 나라건 간에. 그 이유가 있죠. 한국도 그랬고. 근데 한국만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발전한 국가들이.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농업이 지배하고 신분제도가 존재하는 곳이나 신분제도의 잔재가 남아있는 곳에서는 시장과 민간기업과 같은 자본에 거부감을 지닌 이들이 많다. 그렇죠. 얼마 전만 해도 한국에서는 그 시장과 자본을 제약시하는 이들이 상당히 많았죠. 좌파 인사들이 그러하죠. 지금도 제법 있겠죠. 속을 숨기고 겉으로는 숨기고. 실제로 그러한 사회에서는 그러한 이들이 다수이다. 고대는 더 그렇겠죠. 농업이 지배하던 시대에는 조선만 하더라도 산업공상이라 해서 기업과 시장을 천시했죠. 그러한 곳에서 정부가 시장과 자본을 발전시키고자 하면 강력한 반발이 일어나기 마련이며 통상 내전이 일어난다. 농업이 지배하는 사회는 한반도만 있었던 게 아니죠. 원래는 대부분 다 농업이 지배했죠. 신분제도가 있고 다 반발하겠죠. 또 그러한 이들이 또 권력도 지니고 있겠죠. 그 신분제도를 파괴하고 농업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투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통상 내전이 일어나요.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따르죠. 실제로는. 즉 시장 지배 시대는 평화로운 과정, 즉 다수 국민들이 합의에 의해 도래한 것이 아니다. 신분 제도가 있던 곳에서 귀족이나 왕들이 순순히 신분 제도를 폐지하고 자기들이 누리는 특권을 포기하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보통 내전이 일어나고 박살이 난 뒤에야 시장 지배 시대 제도가 도입되는 게 일반적인 경우겠죠. 그래요. 또 시장 지배 시대 제도를 도입해서 발전시키고자 하는 왕들도 있었겠죠. 하여튼 그러한 권력 세력을 입지 않고서는 그래요. 시장 지배 시대 제도가 도입되기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아무리 시장이 발전한 곳에서라 하더라도 시장이나 뭐 농업 외 다른 사람이 발전한 곳에서라 하더라도 시장과 자본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선각자들로 구성된 권위주의 정부들에 의해 시장 지배 시대 제도가 일반적으로 도래한다. 그렇겠죠. 한국도 그랬죠.
권위주의 국가가 아니면 힘들겠죠. 민주정치 제도 하에서는 상당히 힘든 거예요. 시장지배 시대 제도를 도입하는 게 왜? 다수 국민들이 농업에 종사하며 반대하기 때문에 그렇죠. 다수가 반대하는데 어떻게 그래요? 어떻게 시장지배 시대 제도를 도입하고 기업을 육성할 수 있겠어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비교적 평화롭게 진행되는 경우라면 애초에 정부라고 불릴 만한 집단이 없는 곳에 시장과 자본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이들이 정부를 구성하는 경우일 뿐이라고 보면 된다. 그렇죠. 쉬운 경우는 어떨까요? 어떤 경우일까요? 내전이나 투쟁 없이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저항 세력이 없는 거죠. 근데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예 애초 목적이 시장 지배 시대 제도에 도입한 나라라면 그러한 곳에서는 평화롭게 세워지겠죠. 그래요. 시장 지배 시대의 도래는 인류의 긴 역사를 고려하면 최근의 일이기에 시장과 자본의 거부감을 가진 이들은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서나 제법 많이 있다. 한국도 뭐 도래된 지 얼마 안 됐죠. 제대로 도입된 건 100년도 채 안 됐죠. 그 시장과 자본에 대한 거부감을 지닌 이들이 현 시대에도 제법 많겠죠. 조선 시대에는 거의 다 대부분이었고, 하지만 시장 지배 시대 제도가 도입되어 시장과 자본이 충분히 발전한 곳에서는 이전에 없던 시장과 자본의 발전이 야기한 긍정적인 효과를 사회 구성원들이 인식하기 시작한다. 그렇죠. 어느 정도 이제 시장과 자본이 발전한 곳에서는 긍정적인 효과에 주목하는 이들이 생기겠죠. 인식하는 속도가 비록 느릴지라도 사회 구성원들은 좀 더 자세히 인식하게 되고 점점 더 많은 사회 구성원들이 긍정적인 효과를 인식하게 된다. 그러한 추세가 있기에 이글에서 섭리법을 선포하였지만 굳이 선포하지 않았더라도 미래 누군가에 의해 섭리법이 선포되었을 것이다. 주목하는 이들이 있고 또 누군가는 좀 깊이 연구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이들이 있겠죠. 그 시장 지배 시대 제도 하에서의 사회나 국가를 연구하면서 그래요. 사회로 이루어지게 하는 섭리를 발견하겠죠. 그러한 이가 있으면 섭리법을 또 선포하겠죠. 그런 거예요. 시장과 자본이 삶의 터전이며 정의나 자유와 평등, 나아가 복지 실현이 깃털이 되지만 그렇죠. 고대의 잔재로 인하여 시장과 자본의 발전에 대한 반발심을 지닌 이들 역시 여전히 존재한다. 현 시대도 여전히 존재하죠. 한국에도 제법 많은 이들이 존재하죠. 좌파 인사들이 꽤 많죠. 이러한 이들은 장기적으로는 감소할 수밖에 없지만 단기적으로는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한다. 그래요. 시장 지배 시대가 점점 심화됨에 따라서 시장과 자본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이들은 점점 많아지겠죠. 장기적으로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부감을 지닌 이들이 단기적으로 증가할 때 시장과 자본을 제약시하며 파괴하고자 하는 이들로 조직된 정치결사체가 정부를 지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요. 그러한 경우라면 이전에 시장과 자본을 크게 발전시켰더라도 단기간에 멸망에 가까운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대표적인 나라가 베네수엘라. 큰 타격을 입었죠. 산유국으로서 부국이었는데 지금 가난뱅이 국가로 전락했죠. 한국도 위기가 있었죠. 문재인 정부 때. 근데 그래요. 아주 그 위기는 있었지만 그래도 비교적 잘 넘어간 편이죠. 그러한 경우라면 이전에 시장과 자본을 크게 발전시켰더라도 단기간에 멸망에 가까운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보통 일정 기간 쇠퇴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실제로 멸망에 가까운 타격을 입는 경우도 현실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베네수엘라. 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공산주의 국가들 수백만이 죽고 막 굶어 죽고 그랬죠. 실제로 멸망하기도 하고.
멸망에 가까운 타격을 입으면 이에 반발하는 이들이 크게 증가하지만 그러한 이들에 의해 개혁이나 혁명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미 많은 것을 잃은 뒤이니 사전에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래요.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수의 국민들이 섭리법을 인식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럼 함부로 그래요. 시장과 자본을 제약시하며 시장과 자본을 파괴하는 일을 못하겠죠. 섭리법의 전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섭리법이 처음 전파된 곳에서는 제법 긴 세월이 흘러야 사회 구성원들에 의해 섭리법이 받아들여질 것이다. 처음 전파된 곳은 섭리법이 그래요. 사회 구성원들에게 받아들여지는데 제법 많은 긴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시장과 자본을 제약시하는 곳에서는 섭리법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할지도 모른다. 그래요. 조선시대에서도 기획하려는 이들이 희생당하는 경우는 무척 많았죠. 물론 시장과 자본이 발전한 곳일수록 섭리법은 받아들여지기 쉽다. 그러한 곳에서는 사회를 이루어지게 하는 섭리를 어느 정도 직관적으로 인식하여 시장과 자본의 발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한국도 충분히 발전했죠. 좌파 인사들이 반란을 통해서 권력 찬탈을 하려고 하니까 우파 인사들이 어떤가요? 들고 일어나잖아요. 제법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섭리법이 처음부터 법 위의 법으로 군림하며 사회를 지배하기는 어렵다. 섭리법이 사회 공식법이 되기 전까지는 그 수가 아무리 작다고 하더라도 시장과 자본의 거부감을 지닌 이들이 섭리법의 시행에 강력히 반발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시장과 자본의 발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들 중에서도 시장과 자본에 대한 거부감이 남아있을 수 있다. 시장과 자본의 발전이 중요한데 그 마음에는 또 거부감 역시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과도기라서 그런 거죠. 따라서 섭리법이 전파된 곳에서는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데 시장과 자본이 충분히 발전하는 곳에서도 제법 긴 세월을 필요로 할 수 있다. 완전히 받아들여지는 데는 긴 세월이 걸린다는 거예요. 시행착오를 겪어야 돼서 그러하죠. 서너 번만 시행착오를 거친 뒤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서너 번 시행착오 하는데 걸리는 세월은 수십 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요. 잘됐다 잘못됐다 이러는데 서너 번 그러한 과정이 걸리는데 필요한 시간은 수십 년이라는 거예요. 섭리법이 충분히 전파되고 대부분의 사회 구성원들에 의해 인정되었다고 하여 섭리법에 의해 국가가 다스려지는 것은 아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이래 생각될 수 있잖아요. 대부분의 사회 구성원들이 인정했는데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을 것이다. 섭리법과 욕망이 충돌할 경우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섭리법에 어긋난 결정을 내릴 것이다. 그래요. 그러한 곳이 사람들에게 당신은 섭리법을 모르라고 말하면 모른다라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곳의 사람들은 섭리법을 진짜 모르는 것이 아니기에 위기가 도래하면 섭리법을 떠올리며 후회하고 섭리법에 따라 위기를 넘기려 할 것이다. 그래요. 그렇겠죠. 알고 있으니까. 실제로 법을 제정하더라도 법이 완전히 시행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죠. 법을 어기는 게 관습이라면 더욱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관습을 바꾸려고 법을 제정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어요. 교통법규를 정해놔도 교통법규를 어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요.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집단적으로 섭리법을 어기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알고 있으니까 위기가 도래하면 또 지키려 하겠죠. 교통법규 위반 하더라도 한번 사고 당하면 한동안은 또 교통법규를 잘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한 과정을 몇 번 거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침내 섭리법을 시행할 때는 욕망을 개입시켜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어떠한 순간에도 섭리법을 어기려 하지 않을 것이다.
아, 욕망까지 내려놔야 되구나. 섭리법을 따질 때 욕망을 기입시켜서는 안 되구나. 이제 그것까지 깨닫고 무조건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섭리법이 법위의 법이 되고 욕망위의 법이 된 곳은 섭리법이 완전히 뿌리내는 곳이다. 그러한 곳은 번영만 있을 뿐이고 멸망은 없다. 그렇겠죠. 또한 그러한 곳인 사람은 누구나 가난을 겪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며 만족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래요. 그런 곳에서 사는 이들은 이제 공동체에 대한 염려가 완전히 사라지겠죠. 그래요. 자신의 일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 섭리법을 인식은 하고 있어야 되겠죠. 섭리법에 어긋나는 이가 이제 안 나오겠죠.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면 욕망을 버리고 섭리법을 대할 때는 욕망을 기입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이상한 사람들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